모든 건 전자로 귀결된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도 전자 때문에 흐른다고 배웠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의아했던 건 전류가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냐는 거지. 그건 약속된 우리의 기호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약속해 왔다고. 프랑클린 아저씨가 번개 맞아가면서 전류 위치를 구축하실 때, 야, 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끝이야, 그게. 그 나중에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 무선, 그러니까 뭐 헤르츠나 볼츠만이나 이런 사람까지도 다 전기장을 완벽하게 추구해 놨거든. 근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네. 야, 전자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데 어떡하지? 에보라 씨,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된 거야. 약속된 방향이다, 그건. 알았지? 그러니까 플러스는 전위가 높다고 배웠고 마이너스는 전위가 낮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우리도 물질의 자성을 배울 때 자기장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알았냐? 그래서 먼저 이 그림부터 보자. 우리가 흔히들 봤을 거야. 이렇게. 이게 자석이야. 이 자석은 말이야, 자르고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를 못 시킨다. 그지? 이제 그런 얘기야. 이 N극과 S극이 왜 분리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의 이론 때문에 자성에 대한 비밀이 풀렸냐면, 파울리라는 사람. 파울리라는 사람이 전자는 항상 한 쌍씩 어느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해. 한 쌍씩. 그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니들 분자구조식에 가면은 공유전자 한 쌍 이런 거 배우잖아. 왜 한 쌍일까 의문이 안 들었잖아. 그지? 의문 안 들고 그냥 한 쌍 그렇게 찍었잖아. 전자는 그렇게 한 쌍씩만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야. 이거 이따가 조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니? 알았어? 한 쌍 이론을 발표한 게 파울이고, 비로소 그들은 전자가 가만히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한다는 걸 알아내. 자전을 통해서 그는 자석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그렇지. 저렇게 졸기라도 해야 뭔가 일을, 에? 이게 누구 건가? 네, 저요? 이거 버렸는데? 아니, 아까 전에 나눠 나눠줬어? 네. 저기다 하나 일단 올렸구나. 놀러 간 줄도 모르고. 저거 다 받은 거야? 누구의 소유인지 내 거였어. 나눔의 미. 저 친구 큰 인물이 될 친구예요. 유니세프나 아니면 저쪽에서 거장 준설아님 뭐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가끔 발바닥에 쥐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해하세요. 쥐가 나요. 여러분, 거두절미하시고, 물질의 자성을 배우려면 전자의 움직임을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거부터 봅시다. 자석은요, N극에서 나와요. N극에서 어떻다고? 나와서 S극으로 어때요? 쏙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기장은, 전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출발이에요? 전기장은 어디부터 출발이에요? 플러스에서부터 출발이죠? 네. 그래서 어느 극으로 가요? 그렇죠. 자기장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딩 때 이런 거 배웠을 거. 맞아, 틀려. 그치? 이거 배웠죠?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할 거예요? 전기장은 전기력선, 자기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조밀조밀하면 같은 면적이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세다 약하다. 이게 센스. 이게 센스. 응? 이게 센스라고. 그러면 봐봐. 물질은 모두 자성을 띄었냐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물질이 자성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우리는 뭘 판단하느냐. 이제부터 전자를 치고 들어갈 겁니다. 무조건. 그 전에 사실 자기력과 자기장 이런 말을 써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중딩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야. 먼저 봐봐. 자기력은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역과 무슨 역이 있다. 인력과 청력이 있다.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도 알걸요? 그죠? 여러분 N극하고 무슨 극이 당겨요? 그렇죠? 서로 다른 극은 당기잖아요. 왜 당기는지 아세요? 이거 설명을 해봐요. N극과 S극은 당긴다만 알았지 왜 당기는지 설명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당기는 애들을 보잖아요. 자기장의 방향이 일치하는 애들이에요. 뭐가 일치하는 애들이라고요? 자기장이요. 봐봐요. 얘가 자석 하나만 놔서 그렇지 그 앞에 자석을 또 하나를 그리면 자기장이 일치하려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S극이어야 돼요. 앞에가. 저 건너편은 N극이어야 되고 그러면 당길 수밖에 없죠. 둘이. 자기장의 방향이 일치하는 애들이 서로 당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청력은 같은 극끼리 있을 때 밀어내죠.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력선 방향이 서로 상반되면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사실 이 말을 쓰면서도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했지. 기억나냐? 어디에서 어디였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어. 그거 일치시키려고 물리학자들이 뭐 한 것 같아? 그 단위 전화 있지, 점전화. 걔 전화가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점전화 플러스였어 얘들아. 중력장이 킬로그램을 썼듯이 전기장은 뭘 단위로 썼지? 쿨롱을 썼어. 근데 전기는 전화 두 종류가 대표되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런데 왜 하필 플러스 점전화, 단위 전화를 플러스로 뒀느냐 이거야. 그게 편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음극적으로 플러스 점전화는 전기력을 받겠지. 근데 전기장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일치하니까 해석이 편한 거야. 응? 왜 굳이 플러스 점전화를 썼나요? 그것 때문에 쓴 거야. 그럼 여기도 있을 거 아니냐.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했어? N극에서 어디? S극. 그럼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라니까 똑같다고 위치는.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 말자고. 당연히 자석의 외부에서는 당연히 이래. 맞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보자는 거야. 자석의 내부까지 보자는 거야. 내부. 자석의 내부로 들어가잖아.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다고. 알겠냐?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 알았냐? 잘 봐. 자석이 하나가 있어. 니들 보기에 이쪽이 N극이고 S극이야. 그럼 이게 자기선 나오지. S로 들어갔지. 자석 내부는 S에서 N으로 가. 이해가서?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뭘까? 나침반이지. 그럼 나침반의 무슨 극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일까? 이게 자기장 방향. 근데 우리는 나침반 N극을 무슨 쪽이라고 불러? 방향으로. 북쪽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지구도 자석이란 얘기야. 이해가냐? 나침반이 움직이니까.
여기 지약하는 놈이 있나 혹시 지약? 하하. 지약에서 복각이라는 걸 너 아가 아직 모르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야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도 봐. 지구가 어떠냐? 이렇게 지구가 이렇지. 여기를 우리는 무슨 극이라고 불러? 여기를 이렇게 부른다면 이 적도잖아. 적도. 아 멋있게 이렇게 자석을 봐. 요 흰색 부분이 N극이야. 그러면 남극에 놓잖아. 그럼 자석이 이렇게 돼. 여기가 땅바닥이야. 우리가 땅바닥에 놓으면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지. 여기가 N극이면 이렇게 있는 게. 그지? 근데 여기 남극에 가져가면 이 N극이 이렇게 된다고. 알았냐? 그러다가 이제 이 땅바닥을 니네 이렇게 봐야 된다 얘들아. 이게 땅바닥이다. 이게 알지? 이게 땅바닥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요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 요쯤 오면 요렇게 돼. 적도 오면 이렇게 돼. 지명과 수평이야. 그러다가 좀 오가면 이렇게 돼. 땅바닥으로 꼽아. 그러다가 이렇게 돼. 그러다가 북극에 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라고 그래. 복각을.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하거든. 남반구는 다 플러스야. 그래서 복각이. 그러니까 봐. 복각이 적도로 다가가면서 줄어 늘어. 그치. 이게 90도잖아. 자꾸 준다니까. 그러다가 적도를 지나면서 복각이 마이너스로 자꾸 늘지. 이걸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찾아내. 뭐만 알겠어? 복각은 수직각이야. 복각. 나침반이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가 여기다 놓으니까 봐봐. 이러지. 이게 구형 지구 같은 경우라면 복각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같은 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침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면이니까. 알았어? N극이 가리키는 게 무슨 극이라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것이? S. 그렇지. 그걸 우리는 지구에서 무슨 쪽이라고 부른다고? 널스라고. 있어 보이지 않았냐? 좀. 북쪽 이거보단 좀 비우는 거 봐. 씨. 알겠습니까? 거기는 결국은 우리는 자기장을 배운 거야. 자기장. 알았어? 자기장을 배웠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숫자다. 뭐당? 면적당. 면적당 자기력선의 숫자를 뒤에서 배운다. 안 배워. 안 나와. 테슬라라고 해요. 테슬라. 많이 들어봤어. 테슬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테슬라. 호일? 호일이요. 호일이요? 이거 이쯤 되면 테슬라 가면 전기자동차 뭐 이래야 되는 건데? 테슬라 플레임이 뭔지 알아요?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한 10분이면 생각날 것 같아요. 뭘 생각해내려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았어요. 테슬라가 여러분 그 테슬라예요. 맞아요. 자기력선을 연구한 과학자가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걔가 면적당 미터 제곱이고 1제곱미터당 몇 웨버가 자기력선의 수의 단위거든요. 웨버 퍼 미터 제곱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게 뭘 뜻하겠어요? 얘들이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자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센 거고 느슨하면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축전기 배웠죠? 지난 시간에. 축전기가 왜 평행판을 써야 되겠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건 전기력선이 간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평행판이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일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가까우면 축전량이 많아지고 면적이 넓어져도 축전량 알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공기면 이 전기장 세기가 일정치가 못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넣냐? 유전체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알았어요? 유전체가 들어가면
전기장이 안정적이 돼요. 그 어떤 걸 쓰느냐죠. 그게 기술력이에요. 알았어요? 방전 속도며 충전 속도가 월등히 달라집니다. 알겠니? 이제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내가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은 면적에 비례한다. 축전, 정전 용량이라고, 정전 용량. 그 다음에 그 거리에 반비례하고. 왜? 거리가 가까워야 전기력이 세니까 오래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력도 사실 가까우면 힘은 세요. 근데 여기서는 정량적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장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게 N극 S극을 잘라버리면 얘 계속 N극 S극으로 나뉜다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잘 들어요. 우리는 물질이 자성을 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건 원자다. 근데 원자를 파고 들어가 보니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고 핵은 그대로 있더라. 그럼 전자 얘가 뭔가를 하나? 그냥 뭐랄까 좀 어렴풋이 그냥 전자 때문일 거야 라고 물리학자들이 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듯이 흐른 건 아니죠. 사실 전자의 움직임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전자가 뭔가를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전자기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파가 어디에 응용됐을 것 같아요? 바로 무선통신에 이용된 거고, 그들 때문에 니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들 거기에 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질이 그러니까 자기력의 자기장을 갖는 성질이에요. 자성이라는 건요, 물질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성질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멀쩡하게 있으면 자기장이 없는데 외부 자기장이 다가오거나 근처로 오면 얘가 자기화가 돼요. 그러면 왜 멀쩡하게 있던 애들이 외부 자석이 다가오면 얘들도 자기화가 돼서 어떤 놈 붙고요, 어떤 놈 밀려나요. 알겠어요?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따졌죠. 그냥 어렴풋이 전자 때문에 그럴 거야 했는데, 자, 역사는 여기로 가요. 여러분, 전자라고 하는 애가 톰슨이 발견하고 나서요, 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었어요. 과학자들이 핵은 그대로 있는 건 알았죠. 움직이는 전자를 포지셔닝 하고 싶은 거야. 응? 야, 너 여자친구가 있어. 네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인마. 이러지 마. 정말 네가 밥만 먹으면 걔 생각밖에 안 나는 애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있나 알고 싶어? 알지 않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아는 거잖아. 자, 봐, 이제 네가 A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 뭐 걔가 이쁘고 그런 거보다는 걔의 씀씀이,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게 너무 인간적이야. 너는 A라는 가수를 또 좋아하게 됐어. 얼굴이 마음에 들어. 너도 A라는 가수를 좋아하게 됐어. 얘가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하나의 가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덕후라고 하지. 그지? 그런 애들이 이 가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막 올라오면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나가다가 걔를 본 거야. 그 가수. 막 사진 찍어.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려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입자의 움직임을 어디 있다라고 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야. 그것도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 야, 1은 이만큼이야가 아니야. 100줄이야. 100줄은 100.1줄보단 작지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얘가 얘보다 크네. 이게 아니라 0.5만큼 크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자를 냅뒀겠어요? 근데 이 전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자에 대한 기록 중에 제일 큰 기록이 뭔지 아냐? 독일 과학자인데 1차 세계대전이 직후에 과학이 이제 원래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면 과학은 100년 앞서죠. 알았어? 과학은 그렇게 발달해. 그때 전자에 대한 연구가 한때 막 좀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 불확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써.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고전역학 보면 역학적 에너지를 쓰잖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위치가 이거면 운동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상적인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잖아. 전자는 너무 빨라서. 자, 얘 위치를 정하잖아. 그럼 애가 없어. 속도를 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쯤 보면 속도가 이쪽 나오겠지? 애가 없어. 위치를 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러한 표현을 썼을 때 슈레딩거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 줄 알아? 니네 자전거 있지,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살 때 있지. 자전거 서 있을 때는 살 때가 몇 개인지 보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살 때가 하나 있는 자전거랑 두 개 있는 자전거를 놓고 보면 얘 하나 있는 얘 두 개 있는 알잖아. 얘를 돌려봐. 윙 돌리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니? 모른다? 확인하려고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손가락 너무 필요하다. 알았어?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곳에 살 때 하나 있는 애 두 개 있는 애한테 갖다 댈 때 튕겨지는 거야. 튕겨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하나 있는 애보다 두 개 있는 애가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겠냐? 근데 똑같이 튕겨져. 계속. 이게 전자구나. 전자는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20개가 있든 엄청 빠르게 움직여서 어디든 전자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100%는 아닌 거지. 맞지? 그래서 그거를 슈레딩거가 어떻게 했냐면 보라는 사람이 원 여러 개를 만들잖아. 작은 원, 큰 원 해가지고 그 껍질을 주양자수로 잡아서 편미분학을 펴. 그랬더니 주가 되는 양자수, 양자라는 게 그냥 세다라는 뜻이야. 알았어? 마운튼 이런 뜻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로 셀까 이게 주 양자고 그걸로 편미분학으로 떨어뜨려 놨더니 부양자수가 떨어지는 거야. 이 부양자수를 뭐라고 칭했냐면 이 슈레딩거는 컴퓨터가 그래프를 그린 거야. 확률 퍼센트로. 그랬더니 모든 원 껍질에 둥그런 구형의 확률이 있는 거야. 구형이 있고 거기에 오비탈이 존재하고 도넛 모양이 존재하고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야. 와! 그래서 편미분을 한번 더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방향을. 너무 신기해갖고 와 이거 괜찮은데? 그럼 걔도 뒤에 결과를 예측을 못한 채 발표를 했어. 전후에.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세계가 한 5m 정도 떴다 앉은 거야. 과학자들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 진가 좀 댓글 막 달고 난리 났는 거지.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슈레딩거 유명 과학자가 돼버렸어. 근데 슈레딩거가 아주 골수거든 물리학자 싫어한 거야. 아니 값이 나와야지 뭐 확률 갖고 이렇게 난리를 쳐. 거기에 젓가락을 딱 얹은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맞다. 무슨 과학이 신의 도박 노름도 아니고 어떻게 확률 넣냐? 그런데 세 명이 이제 달려들어. 하이델베르크 찬성이지. 그 사람이야.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한 사람이니까. 베린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보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보어. 이제 두 과학자가 하이델베르크 보어가 이제 독일 과학자고 딴 하나 덴마크 쪽인데 이 세 명이 코펜하겐에서 1차, 2차로 싸움을 붙어. 그래서 보어 쪽이 이겨. 이쪽 슈레딩거는 자기 이론을 자기가 부정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확률은 맞아. 그래서 자꾸 뭘까 하자가 있긴 있어. 근데 마지막에 파울이라는 사람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딱 대입하거든. 자, 이건 확률이다. 이건 값이 아니야. 야, 이거 어떤 말까지 나온 줄 알아? 야,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는 게 그게 과학이냐? 근데 하이델베르크가 정말 멋진 말을 해. 왜 그렇게 생각하냐? 3이냐 3이 아니냐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이다. 말장난이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굉장히 보호했던 거야. 근데 마지막에 스핀자기 양자수라는 게 나와. 이걸 파울리가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전자를 보니까 전자는 스스로 자전을 하거든. 자전을 하는데 너희들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그러냐? 전류가 흐르잖아. 전자가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자, 여기서 하나 니들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어. 얘들아, 모두 찌푸드 하는데 오른손을 딱 앞으로 펴봐. 오른손.
자, 선생님한테 손바닥 보여줘. 손금. 이 손바닥은 방향성이 앞하고 뒤야. 이해하냐? 손바닥은 앞하고 뒤야. 손가락 4개는 어디하고 어디냐? 위, 아래 방향이야. 자, 엄지손가락 어디라고 해야 돼? 좌, 우 방향이야. 얘들이 서로 몇 도냐 이게? 90도지. 이들은 무조건 사인 값에 영향을 받는 벡터 값이야. 그때 손바닥이 F다. 뭐라고? 손바닥이 F다. 왜? 떠나가는 남자친구 딱이 한데 올려보시면 이게 딱이죠. 힘. 그 다음에 이 손가락 4개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장, 자기장의 방향이 딱 B라고 할 거야. B. 알았냐? 그럼 전류는 뭐라고 해야 돼? I라고 했지 우리가 전류. 그래서 힘과 자기장 방향과 이 전류 방향이 서로 90도인 거야. 따라해봐. F, B, I. 미 연방수학. FBI. FBI 잡지? 요걸 딱 올려 이렇게. 손바닥에 뭐라고? F. 요건 P. 요건 그리고 왼손을 딱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올려. 그럼 손바닥 방향과 같은 게 누구야? 엄지지. 엄지지. 이게 F야. 손가락 4개랑 같은 방향은 검지지. 요게 B야. 자기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 전류랑 같은 방향이 뭐야? 뻑큐지. 그치? 그래서 이게 FBI야. FBI. 왜 나한테 쏘지 말고 나한테 계속 쏘고 3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은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쓰다 보면 펜 잡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지만 너네 가끔 봐봐요. 이러고 있어 애들이. 약간 좀 이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이고 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고리가 오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리가 뭐예요? 고리가 이게 고리예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것도 고리에 해당되겠어요. 고리. 고리가 나오면 전류가 이 고리를 따라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각 면마다 잼잼잼잼 그러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 손가락 4개를 요 엄지손가락과 바꾸면 돼요. 요걸 전류로 잡고 손가락 4개를 전류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잡으면 쟤는 좌석이 돼버려요. 바로. 무슨 말이냐? 지금 반시계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요. 반시계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잡아보면 엄지손가락이 지면 칠판 바깥쪽이죠? 그러면 이 고리를 통해서 여기는 자기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극? 나오니까. N극. 저 뒤로는 들어오겠죠. 무슨 극? S극. 그래서 자기장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저 뒤. S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들어오고. 이게 자석이 돼요. 이해 갔어요? 다시요. 고리가 돼버리면 손가락 4개를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전류로 잡으면 돼요.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전자예요. 통통한 전자입니다. 전자의 방향은 2개로 잡아요. 파울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자는 하나가 시계면 하나는 반시계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둥그랑 구로 본다면 하나가 이거를 이렇게 시계로 잡았어요. 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흐르겠어요? 이게 유도된다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요. 전류가. 그럼 얘는 고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을래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켜요? 이 아래를 가리키다. 여기가 있는 이해 갔어요? 근데 또 다른 전자, 옆에 있는 전자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이건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스핀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 이렇게 도품 되잖아요. N극이 어디예요?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N극이 다른 전자 2개만 주부자를 공유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린 그 구역 안에서만 전자 2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3개도 안 되고요. 또 같은 방향 안 돼요. N극, N극 이런 애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다. 이거 안 돼요. 위로 n, 아래로 n 안 됩니다. n 있으면 아래로 n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자는 항상 몇 쌍? 한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전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전류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다리, 머리 어디가 N극이에요? 머리. 그렇죠. 다리가 N극이죠. 잘하네요, 지금. 칭찬 먹었어요, 지금. 다시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죠. 다리, 머리 어디가 N극? 머리.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전자 한 쌍 페어가 주, 부, 자의 전자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둘이만 그 속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전자들은 스핀자기 양자수, 얘들은 이제 숫자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4개의 좌표 숫자만 있으면요, 지금은 어느 전자든 다 표현이 가능해요. 사실 그 전자가 거기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칼슘 같은 경우 20번이잖아요. 20번의 전자 중에 몇 번째 전자를, 어디에 있는 전자를, 뭔 전자를 말하는 거야 막 정신없는데,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에너지를 갖고 어느 모양을 띠며 어느 방향성이 있는 시계냐 반시계냐 전자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좁아터진 곳에 살면서 제 어느 고등학교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등교 시간에 뭐 보고 알아요? 교복 보고 알잖아요. 그거예요. 이제 딱 사람 저 학생이고 쟤는 어느 학교고 이걸 알게 됐다고요. 적어도 니들은 어느 학교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걔가 국적이 어딜 것 같아요? 한국이겠죠 당연히. 걔 어느 도시에 살아요? 대전에 살고요. 근데 이 구역이니까 딱 알겠죠 어디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잖아요. 이거 좌표예요. 이게 전자의 좌표. 그렇게 하이델베르크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불학적 생활 이랬던 걸 전자의 좌표를 4개가 찍으면 전 세계 과학자 누구든 그게 어디에 있는 전자라는 걸 서로 약속이 돼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안 거예요 사람들은. 전자들이 서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쪼개지 않는 이상은 자기장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속담은 뭐가 먼저인지 뭐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닭인지 계란인지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장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 따라와요. 무조건.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기장이 유도됩니다. 무조건. 그럼 반대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잖아요. 자기장 변화가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를 명시만 하고. 우리가 지금 전기장, 자기장까지 배우고 오지만 이 자기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개판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알았죠?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갖고 있고 전자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 하나가 받는 전자기력을 연구한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배우면 전자 하나하나가 받는 힘이 뭉쳐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으로 찾는 힘의 방향이 유추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지금은 얘들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자기장이라고 했지. 그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야? N극에서 S, 내부에서는 S에서 N인 거 알았지? 자기장의 세기는 뭘로 알을 수 있다? 자기역선의 수, 면적당. 단위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다면 원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자기장을 띠는 애들이라면 이때 잘 보세요. 우리는 화학을 했어요. 다행히도 화학을 했습니다. 물질이 되려면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유결합이 뭔지 금속결합이 뭔지 대충은 알아요. 여자, 남자 이거보다도 공유결합은 모든 주위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어야 비공유전상 한 쌍, 두 쌍이 이제 외곽에 있는 것 뿐이지 모든 전자는 공유돼요. 공유되면 서로 다른 원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은 좀 더 부자연스러워요.
물론 걔들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있는 전자보다는 아무래도 운동성이 떨어지죠? 잘 들으세요. 금속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존재해요. 맞죠? 그럼 비금속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는 없지만 그 전자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금속들은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뭐가 흐르겠어요? 순간순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규칙하지만 알았어? 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쭉 흘러줘야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쭉 형성이 되는데 얘는 이리로 가고 얘는 이리로 가니까 구역마다 자기 구역이 형성이 된다. 이게 금속류예요. 자기 구역이 형성이 돼 있는 구역이. 근데 자기 구역이 없고 그냥 원자 자체의 전자만으로 자석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물질은요 아무런 자화가 없어요. 그냥 전자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들끼리 다 상쇄가 돼갖고 없다고요 자화가. 근데 외부 자기장이 딱 들어오면 자화가 딱 생겨요. 근데 반대로 생겨. 반대로 생긴다는 건 뭐야?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밀려나요. 여러분 초전도체 봤죠? 초전도체 어때요? 떠있죠? 바로 그 원리예요. 이게 자석이 생기면 이 초전도체가 반대로 자화가 돼서 떠요. 이런 애들은 밀면 자꾸 밀려나요. 알았어요? 그것들을 그림과 함께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끝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가게 됩니다. 아셨어요?